안녕하세요. 화제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78편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가상 시리얼 드라이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가상 시리얼 드라이버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코드 부분 그리고 실습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다소 소스 코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에서 관련된 소스를 받으셔가지고 열어서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78편이 되겠습니다. 시리얼 드라이버 개발하기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야흐로 시리얼 드라이버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계편에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리얼 드라이버는 루프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루프백 기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코드의 양이 다소 좀 많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꼭 열어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소스 코드를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Q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요. 이 Q는 이 가상 시리얼 드라이버가 사용하는 Q를 정의를 했어요. 그 Q를 저는 소프트웨어 Q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프트웨어 Q는 TX와 RX 각각의 두 개의 Q가 있습니다. TXQ 하나, RXQ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룹백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TXQ에 기록된 내용은 다시 RXQ로 누군가에 의해서 루프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부분을 저는 타이머 루틴에서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TXQ에다 기록한 내용을 타이머 루틴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RXQ에다가 밀어넣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루프백 기능을 활용을 했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이 6가지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열어서 보시면 Q를 정의하는 부분들 우리가 initialize Q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ear Q라는 함수가 있어요. Q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삭제하는 함수. 그리고 empty size of Q. Q가 지금 얼마큼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 insert Q. Q에다가 데이터를 밀어넣는 함수. 그리고 size of Q. Q에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주는 함수. remove Q. Q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거하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TXQ, RXQ는 같은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6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Q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드라이브 엔트리 콜백 함수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3개의 콜백 함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read, 그리고 write, 그리고 디바이스 사이어 컨트롤 이렇게 3가지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콜백은 바로 위에까지 클로즈까지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PMP까지 배웠다면 오늘은 3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시간에는 이 3가지 IRP를 다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쓰기 작업입니다. 쓰기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 write 콜백 함수가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 데이터를 우리 가상 시리얼 장치로 기록을 하고자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다음에 루틴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추얼 시리얼 쪽에 있는 이 write 콜백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모습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크게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용자 버퍼를 접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스템 버퍼지만
우리가 버퍼드 IO의 경우에 시스템 버퍼가 즉 사용자의 버퍼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사용자의 버퍼예요. 유저 버퍼. 쓰기 함수니까 이 사용자 버퍼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큐에다가 기록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 버퍼는 알아냈고 그 다음에 얼마큼을 사용자가 기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랭스 부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큐의 여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큐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록을 못한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empty size of queue라는 소프트웨어 큐를 이제 구현한 함수를 이용해서 큐의 비어있는 크기를 계산합니다. 자, 잘 보시면 유념해 보실 것은 이때 큐가 txq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tx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txq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큐에다가 이제 사용자의 버퍼로부터 요구하는 크기만큼 큐에다가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어때요? 간단하죠? write callback 함수는 이런 로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계속해서 뭔가를 기록하면 기록할 때마다 여분이 있다는 가정 아래 데이터는 계속해서 txq에 기록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드 쪽은 작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눴는데요. 자, 읽기 작업입니다. 즉 사용자가 시리얼 데이터를 읽겠다라고 했을 땐 결국은 우리는 RxQ 그러니까 수신 큐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로직이 복잡하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최소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드 인터벌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타임아웃 부분인데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 드라이버에게 읽기 작업을 할 때 타임아웃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타임아웃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리드 함수는 그에 따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은 그 중에 아주 스페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임아웃 설정을 리드 인터벌 타임아웃 값을 FFFFFFF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리드 토탈 타임아웃 컨스턴트와 리드 토탈 타임아웃 멀티플라이어를 둘 다 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면 절대로 리드 함수는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아야 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드 함수를 불렀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수신할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세팅되어 있다면 기다리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아래에 있는 로직을 그냥 거칩니다. 자, 보세요. 사용자가 읽고자 하는 요청하는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버퍼를 역시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버퍼로 RxQ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기록해 주겠죠. 그 다음에 Q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Q에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했던 크기와 Q에 실제 들어있는 크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취득을 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신 Q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Q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Q에 지금 수신 Q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에 Q 사이즈 값이 0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라인에서 더 작은 값을 취하니까 결과적으로 리퀘스트 사이즈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만약에 기다려야 된다. 사용자가 데이터가 없으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요청을 한 경우라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자, 데이터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과정을 이런 식으로 꾸렸어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이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마다 스핀락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을 했습니다. 동기와 관련돼서 어떤 동기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핀락을 획득을 한 거고요. 자, 취소 루틴을 설정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 요청이 이제 대기를 하게 됐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이 대기 중인 IRP를 취소하겠다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캔슬 루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등록을 시켜주는 작업이죠. 그쵸? 취소 루틴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온 IRP를 가지고 보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IRP를 제가 준비한 리스트 헤드라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서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하나의 IRP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혹시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여러 개의 IRP, 여러 개의 리드를 다 한 번에 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2개 이상의 IRP를 리드 IRP를 보냈다고 했을 때는 그것들을 전부 요 리스트 헤드에다가 차고차고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취한 겁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이아우로 Q를 조사합니다. Q에 정말 데이터가 없나? Q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 상태로 그냥 펜딩을 리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펜딩을 리턴하겠다.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Q에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Q에 있으니까 Q에 들어있는 IRP, Q에 데이터가 있다면 일단 아까 보관했던 IRP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의 IRP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관 중인 IRP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음 작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Q가 만약 비어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루틴을 타게 되겠죠. 역시 그냥 기다리겠다라는 루틴을 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비어있을 리가 없죠. 논리상으로 비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Q엔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IRP Q에 말이죠. 그래서 IRP Q가 비어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IRP를 보관했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있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IRP가 들어오면 일단 Q에다가 IRP 리스트에다가 보관을 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은 결국 복수 개의 IRP가 들어왔을 때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리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IRP를 리스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IRP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지금 Q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Q로부터 확인해서 실제로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Q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사용자 버퍼에게, 유저 버퍼에게 데이터를 넣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수행된 크기를 인포메이션에다가 담고 있죠. 그래서 얼마큼 읽었다 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함수가 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라이트하고 리드 지금 2개를 봤어요. 라이트일 때는 txq에다 넣고 리드일 때는 rxq로부터 읽었죠. 여기 보시면 rxq 보이시죠? rxq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트하고 리드는 순수한 의미로 txq와 rxq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스킬은 별로 없죠. tx 데이터는 txq에, rx 데이터는 rxq로부터 이 작업을 계속 해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구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 시리얼 장치는 루프백 기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tx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rx로 들어가야만 이 롤리가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은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이 타이머는 이름을 제가 룩백 타이머 이렇게 불렀어요. 룩백 타이머. 룩백 타이머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타이머는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는 룩백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도는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타이머 루틴이 먼저 tx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tx의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rxq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txq를 확인해 가지고 txq가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rxq 사이즈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크기만큼 비어 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xq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었고 그것을 rxq에다 넣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 txq를 제거하고 q에서 엔트리 하나를 제거해서 그 데이터를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insert q 해가지고 어디다 넣고 있죠? 네, rxq에다가 밀어넣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TXQ로부터 끄집어낸 데이터를 RxQ에 다시 밀어넣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TXQ에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자, TXQ에 들어간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타임 루틴이 RxQ에다가 밀어넣었어요. 자, 이때 어플리케이션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언제 읽어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타임 루틴이 TXQ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RxQ에다가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즉 어플리케이션이 모른다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리드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계속 리드를 폴링하는 수밖에 없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면은. 그래서 그런 논리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리얼 드라이버는 그것을 해결하는 논리가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RSQ의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타임 루틴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 RSQ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첫 번째로 pending wait IRP라는 것을 뽑아내고 있죠. 자, pending wait IRP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리얼 드라이버에서 생겨난 특별한 경우의 하나인데, 유저가 wait on mask라고 하는 이벤트, 즉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wait on mask라는 사건을 두고 기다리는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직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데이터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은 wait on mask라는 사건을 등록하고 드라이버는 그 사건을 시그널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pending wait IRP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뽑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RSQ의 데이터가 뭔가 들어있는 경우이고 동시에 pending 그 wait mask on 이벤트가 있는 경우,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웨이트할 조건이 시리얼 이벤트 RX 캐릭터라고 하는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나갔을 때 이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 지금처럼 또 특정 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 또 에러 문자가 수신됐을 때 이벤트,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가 하나라도 들어왔을 때의 사건, 그것만을 지금 타이머 루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하나라도 들어왔을 때 그때를 기다리겠다라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뭐라도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인지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 웨이트 마스크 IRP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제 취소할 수 없도록 캔슬 루틴을 지우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완료를 해줘야 되니까. 자, 지금 어떤 문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IRP를 컴플리트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보시면 굉장히 어색한 작업이고 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어떤 사건을 기다리겠다는 IRP를 우리한테 보냈을 것이고 그 보낸 IRP가 바로 이 pending wait IRP예요. 그래서 이 pending wait IRP 이 값을 우리가 뽑아내서 p wait mask IRP라는 걸 취한 다음에 그걸 complete를 시켜줘야 되겠죠. complete. 그래서 complete를 시킬 때 이처럼 데이터가 수신되었다, 뭔가 수신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태로 complete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거 웨이트 온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볼까요? 우리 지금 리드를 배울 때 리드 쪽 한번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드 요청이 왔을 때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이터가 큐에 들어있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작업이었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큐에 들어있지 않으면 기다리겠다라는 작업을 했다면 지금 이 구조대로는 어떻게 갔을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큐에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 리드 함수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자, 기다리겠다라고 했죠? 큐에 데이터가 없으면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여기서 바로 중간에 펜딩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쵸? 다시 말하면 IRP가 지금 들어온 상태로 기다리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작업.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 알아. 수신할 데이터가 없는 거 아는데 그냥 미리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면 펜딩이 리턴 될 테니까, 즉 웨이트가 될 테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벤트 마스크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전에 먼저 리드를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리드 던져도 데이터가 없으면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 경우라면 우리는 이벤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 IRP, 요 리드 IRP를 컴플리트 시켜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컴플리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IRP를 큐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타이머 루틴에서는 이렇게 보관된 IRP가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보관된 IRP가 있다 그러면 뭐 웨이트 마스크와 관계없이 이 IRP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컴플리트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웨이트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 룩백 타이머 세 번째 코드를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 IRP가 보관되어 있는 헤드로부터 링크드 리스트로부터 뽑아내가지고 만약에 보관 중인 IRP가 있다면 그 있는 IRP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IRP가 펜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즉 펜딩 중에 IRP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자, 여기에서 유저가 요구하는 크기를 가지고 지금 큐에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는 상황이잖아요. 타이머에서는 그럴 때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신된 데이터가 있다면 유저가 요청하는 크기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유저가 요청하는 크기를 이제 적당하게 보정을 해가지고 유저 버퍼로 데이터를 RxQ로부터 끄집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타이머 루틴 끝이에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코드에서 타이머 루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논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TXQ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RxQ로 끄집어 넣어서 다시 담는다. 그게 타이머 루틴의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이벤트 마스크 형태로 유저가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데이터가 큐에 들어있을 때, 수신 큐에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그 사건을 알린다. 만약에 이벤트 마스크 조건과 관련 없이 지금 현재 펜딩 중인 리드 IRP가 있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리드 IRP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리드 IRP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컴플리트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타이머 루틴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곳에 다 들어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IOCTL이 남았는데요. 이 IOCTL 콜백 함수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제가 쭉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IOCTL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다. 그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게 내려보내는 컨트롤 코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조를 정리를 해놨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t baud rate와 get baud rate를 보도록 하죠.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자, baud rate를, 즉 보유를, 유저가 원하는 보유를 드라이버에게 내려보낼 때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IOCTL serial set baud rate.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형변화시켜서 보레이트를 가져와서 보관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get baud rate는 당연히 보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와서 사용자에게 되돌려줘야 되겠죠.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레이트나 모뎀 컨트롤 같은 것들,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이 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자에게 알려줬다가 보관했다가 사용자에게 알려줬다가 이런 작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세요. 모뎀 컨트롤도 마찬가지죠. 보관했다가 get은 끄집어내는 거고 set은 보관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뎀 컨트롤 레지스터 값, 또 보드 레이트 값, 이런 것들 전 마찬가지 논리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길지만 라인 컨트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스탑 비트 수, 페리티, 그리고 워드의 랭스, 몇 비트짜리 데이터를 쓰느냐, 이런 내용들도 set line 컨트롤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드라이버에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get line 컨트롤. 자, 보관된 값을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읽어서 주면 되겠죠. 자, get modem status. 자, modem status라고 하는 레지스터 값을 읽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get DTR RTS. 자, DTR RTS는 모뎀 컨트롤이라고 하는 레지스터 내에 특별히 DTR과 RTS 비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DTR이라는 비트와 RTS라는 비트는 RS232C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트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 비트의 상태를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com status.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get com status 별표. 자, 이것은 Q의 상태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TX의 Q 그리고 RXQ의 데이터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TXQ에 들어있는 양을 알려준다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라이트 했는데 라이트가 다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XQ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TXQ가 제로가 되면 라이트한 내용이 전부 다 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 TXQ가 제로가 아니면 아직도 TXQ에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송신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하는 방법이 바로 getComStatus라는 IOCTL이 되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RxQ도 그렇죠. 데이터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굳이 알겠다 그러면 getComStatus 명령을 통해서 Q 상태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Q를 두고 있으니까 그 Q를 이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구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IOCTL들을 대응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Q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고, set timeout. 별표 하나. 아까 제가 타임아웃 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저가 어떤 식으로 TX와 RX 데이터를 다룰 것인지 그 타임아웃 값을 내려보내는데, 이럴 때 이렇게 받아서 보관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보관 중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는 getTimeou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별표 2개짜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wait on mask 사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사전에 너한테 어떤 거 기다린다고 했었지? 어떤 사건을 기다린다고 했었니?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기다린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전에 지정했던 값을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웨이트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전에 네가 내려준 거 여기다가 보관해놨어. 이거 그대로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건을 내가 너한테 기다리겠다고 했니?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get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set my wait mask 역시 별표 2개죠. 이게 앞에 있던 함수의 반대 함수가 되겠죠. 자, 어떤 사건을 내가 너부터 기다리도록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측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사건을 기다릴 거야 라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리얼 이벤트 리시브 RX 차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것을 기다릴 거야. 자, 앞으로 잠깐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리드 쪽 처리, 그 타이머 쪽 처리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보시면 RxCha라고 하는 요런 이벤트 값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제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으니까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내려보내게 되면 그 사건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요 위에 보면 좀 복잡한 코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set wait mask라고 하는 IOCTL 코드가 내려올 당시에 혹시 펜딩 중인 wait on IRP가 있다면, 자, 이 wait on IRP라는 것은 기다리는 IRP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시그널 하잖아요.
그 시그널에 사용하는 그 IRP, 기다리는 IRP, 그 웨이트 온 마스크 IRP, 그게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 셋 웨이트 마스크가 온 거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내려온 게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0이라는 값으로 넣고 컴플리트를 하고 있죠. 그 IRP를. 그 펜딩 웨이트 IRP를 컴플리트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 웨이트 하고 있는 그 IRP를 컴플리트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MSDN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IOCT의 시리얼 셋 웨이트 마스크를 처리할 때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하라라는 말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래쪽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if 자, 아이고 if wait on mask request가 만약에 already pending 중이라면 그런 뜻이죠? pending 중이라면 언제? set wait mask 요청이 내려왔을 때 그렇죠? 그러면 pending 중인 wait on event request를 complete 해라. 어떤 상태를 가지고 스테이터스 석세스를 가지고 이벤트 마스크 값은 0인 상태를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 겁니다. 0인 상태를 주고 스테이터스 석세스로 컴플리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처리한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MSDN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는 게 약속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셋 웨이트 마스크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게 내려올 때는 아직 웨이트 온 마스크라는 IRP가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 웨이트 온 마스크 IRP가 보이죠? 요거에 아직 안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려와서 이미 이게 펜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럼 이거를 먼저 취소하라는 얘기죠. 이걸 먼저 끝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셋 웨이트 마스크가 오면 먼저 그렇게 펜딩 중인 게 있었다면 걔를 먼저 끝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온 마스크 이제 별표 2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녀석이 바로 기다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IRP가 바로 요 웨이트 온 마스크라는 컨트롤 코드와 함께 내려오는 I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전역 변수에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끄집어냈습니까? 타임 루틴에서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IRP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취소될 때를 고려해서 취소 루틴을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IOCTL의 대단히 마지막 자, 펄지가 되겠습니다. 퍼지는 취소한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냥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라는 값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내려온 마스크 값이 tx 어버트로 올 수도 있고 rx 어버트로 올 수도 있고 tx 클리어로 올 수도 있고 rx 클리어라고 올 수도 있어요. 각각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제 코드는 3가지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tx 클리어. 자, tx 클리어라는 말이 들어있었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txq에 현재 들어있는 내용을 다 지워라. 자, 어쩔 때 이런 게 내려오겠습니까? 라이트를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가고 txq에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txq를 클리어해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는 txq 클리어. 그래서 클리어 q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q를 제거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rx 클리어. 마찬가지죠? 지금 수신된 데이터가 혹시 있었으면 그거 일단 지워라. 깨끗한 상태에서 하겠다. 그럴 때 rx 클리어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rxq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rx 어버트라는 게 있죠. rx 어버트라는 말은 수신하는 IRP, 즉 리드가 만약에 지금 펜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펜딩 중인 리드 IRP를 취소해라. 취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인 IRP를 취소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all이라고 제가 붙였죠. al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즉 아까 앞에서 리드 요청이 하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2개 이상의 리드를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것들을 전부 다 취소하는 거. 그게 cancel all rx request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제가 말이 좀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코드를 열어서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거구나 라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코드 한 줄 한 줄도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앞서서 제가 쭉 동영상으로 강의했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를 처음부터 다 따라오지 않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부터 시리얼 드라이버 이거 내가 현업에서 좀 써먹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 시리얼 드라이버는 현업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리얼 드라이버 소스를 열어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도 드라이버에 대한 그 스터디가 사전에 충분하지 않다면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상머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항상 준비하는 가상머신이고요. 자, 장치를 지금부터 설치를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장치는, 자, 테라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다 아시는 그냥 통신 에뮬레이터입니다. 시리얼 에뮬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테라텀을 한번 제가 써봤었죠. 자, 오늘 이제 설치할 드라이버는 vSerial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걸 빌드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라이버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설치 파일을 딱 열어보시면 이 설치 파일에 이렇게 들어있죠. 자, 디바이스 아이디 부분이 vSerial 디바이스 아이디 컴플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버전이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not complete 버전이었죠. 이번에는 complete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하즈소프트의 버추얼 시리얼 디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장치가 설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USB나 PCI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치 관리자를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이 레가시하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이제 선택을 하시고, 자, add legacy hardware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여기서 install, 자, 그런 다음에 show all device, 그 다음에 have disk,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경로에서 자, 폴더에 vSerial 이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걸 설치하실 거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 next, 그 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install. 자, 이렇게 해서 시리얼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시리얼 드라이버 설치가 되면 장치 관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라는 게 만들어졌죠. 포트에 이렇게 콤3라는 이름으로 포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리얼 예제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디바이스는 2개 이상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add legacy device, 자, 다시 next, show all device, have disk, 그 다음에 방금 설치했던 경로를 알려주고, next,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컴포트가 또 생겼죠. 자, 지금 저희가 만든 드라이버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되더라도 하나도 드라이버 자체가 전역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맞춰서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설치하셔도 다 이제 설치가 됩니다. 어때요? 이 버추얼 시리얼 드라이버 예제는 사실 예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뭔가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감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3나 컴4 아무거나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테라텀을 저는 이제 썼는데요. 테라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밑에 이제 컴포트가 2개가 나오죠. 컴3, 컴4.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컴3를 이렇게 선택하고 OK를 눌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어때요? 자, 글자가 찍히고 있죠? 자, 이렇게 시리얼 포트가 룩백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테라텀을 띄워봅니다. 자, 이번에는 컴4를 열어보도록 해야 되겠죠? 컴4. 자, 그럼 어때요? 컴4는 여기가 있죠. 자, 이건 컴3였고 이건 컴4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동작을 하나, 여기서 동작 하나,
마찬가지로 각각은 잘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룻백이 되는 그런 시리얼 드라이버를 만들어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버추얼 시리얼 드라이버 대단히 마지막을 공부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예제라고 하기보다는 실전에 좀 가까운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종류의 드라이버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준비 단계가 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